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들, 이런 차들 정말 흔해졌죠. 이 하이브리드 차들이요, 처음에는 효율을 막 내세우다가 요즘에는 성능까지도 자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엔진만으로는 추가할 수 없는 전기 모터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만나보실 페라리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카 SF90 스트라달레도 전기 모터의 장점을 성능을 위해서 극한까지 끌어올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SF90 스트라달레 이름을 먼저 풀어드리자면, SF가 뭐냐면 페라리의 레이싱 팀 이름 있잖아요. 스쿠데리아 페라리. 이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이니셜 이름이고요. 뒤에 붙은 숫자 90은 뭐냐면 이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설립된 지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SF90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 SF90은 올해 2019년도에 F1에 출전시키고 있는 머신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리고 맨 뒤에 붙은 이 스트라달레, 이태리어인데요. 맨 뒤에 붙은 스트라달레, 이걸 찾아보면 우리말로 뭐 길, 도로, 길의, 도로의 뭐 이런 뜻이래요. SF90 스트라달레를 쭉 풀어서 설명드리면 스쿠데리아 페라리 설립 90주년 머신의 도로용 차,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그때 360 모데나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이 360 모데나를 기본으로 360 모데나 챌린지라는 레이싱카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또 도로용차를 만들었었는데 그 차의 이름이 바로 360 챌린지 스트라달레였었어요. 그때 스트라달레라는 이름이 쓰인 적이 있었죠. 한 대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빨간색, 파란색 사가지고 같이 타고 다닐까요? 괜찮대.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페라리가 그렇지 않겠냐마는 이 SF90 스트라달레도 정말 공격적이고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죠. 저 앞쪽에 보시면 코가 정말 상어를 연상시킬 만큼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요즘 나오는 차들 보시면 정말 그 보행자 충돌 안전 규정 때문에 둥글럽적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쟤는 되게 뾰족하잖아요.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 알아봤더니 페라리처럼 소량 생산하는 브랜드들은 이런 규정에서 조금 더 여유값을 준대요. 그리고 또 저 앞쪽의 강도가 다른 차들처럼 보행자를 치었을 때 충분히 좀 다른 차들만큼 덜 다치게끔 강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슈퍼카들처럼 앞쪽에 흡기구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구멍이 숭 뚫려 있는데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엄청나게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도 안쪽으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로 들어간 공기는 안쪽으로 어딘가의 채널을 통해서 옆으로 다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헤드램프 보시면 이번에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마치 그 가운데 세 줄의 주간주행 등이 들어가 있고요. 또 위쪽의 헤드램프, 아래쪽은 흡기구예요. 저기로 들어간 바람도 어디론가 나오게 되겠죠. 위쪽에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LED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라리도 전방 차량만 빼고 상향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가볼까요? 자,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저기 SF라고 써있는 방패 모양이 있잖아요. 프렌싱 홀스, 뛰어오르는 발. 저기 써있는 SF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상징하는 그런 방패 문양이죠. 그리고 또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원래 페라리가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던 동그란 방향지시등이 항상 박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얘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좀 특징이고요. 기존 페라리의 디자인에서 볼 수 없었던 게 조금 몇몇 보이는데, 그만큼 이번에 SF90 스트라달레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큰 기념비적인 모델입니다. 바퀴를 보시면 카본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세토 피오라노 버전을 선택했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번 S90 스트라달레는 페라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버전하고 조금 더 스포티한 성격을 가미한 이 두 가지 버전을 소비자들이 골라서 사실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세토 피오라노 버전,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스포티한 성격을 띈 그런 버전인데, 이걸 고르실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카본 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어 패널, 언더바디가 카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티타늄 스프링, 티타늄 배기 파이프가 들어가고요. 또 저 뒤에 리어 스포일러도 카본으로 바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버전 대비 약 30kg이 감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지금 미쉐린에서 만드는 타이어 중에 가장 하드코어하다고 볼 수 있는 파일럿 스포트 컵2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아세토 피오라노 버전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는 일반 버전이랑 아세토 피오라노랑 똑같아요. 와, 카본 봐요. 와, 엄청나게 가볍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또 설명드려야 돼요. 얘가 처음에 그 페라리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저 뒤에 엔진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 모터가 총
3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쪽에 각 바퀴당 하나씩 전기 모터가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엔진과 미션 사이에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3개가 들어가는데 이 앞쪽에 전기 모터가 각 바퀴당 하나씩 달려있다 보니까 코너를 좀 더 깊이 파고들 때 각 바퀴의 토크를 다르게 분배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토크 벡터링 기능까지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찍는데 2.5초가 걸리고요. 시속 200을 찍는 데는 단 6.7초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들이 채 시속 100km에 도달하기 전에 얘는 시속 200을 찍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아니 무시무시한 가속력을 뿜어낸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엔진을 3000마력짜리를 넣어도 그거를 뒷바퀴에만 쏟아내면 그 타이어 접지력 한계 때문에 제대로 된 가속력을 연출할 수 없거든요. 이것도 다 앞바퀴까지 토크를 뿜어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가속력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에 놓으시면 앞바퀴에 달려있는 모터만으로도 달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 페라리의 발표에 따르면 최고 시속 135km까지 달릴 수 있고요. 또 거리는 25km까지 전기만으로, 앞바퀴의 모터만으로 달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모드로 가시면 기존엔 없었던 전륜구동 페라리를 운전하는 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도어 핸들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손을 넣어서 딱 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약간 되게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 SF90 스트라델레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여기만큼은 그 PPF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손톱으로 항상 이렇게 닿는 부분에서 기스가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 게, 이 정도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풀 PPF 시공을 하실 거라서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쪽으로 다시 가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프론트 팬더를 따라서 쭉 오는 바람길, 여기를 따라서 쭉 가시면 되게 엄청나게 큰 흡기구가 있죠. 이 바깥쪽 흡기구는 냉각용이고요, 안쪽 흡기구는 엔진으로 가는 공기 통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큰 라디에이터가 이만큼 자리를 하고 있죠. 엔진도 엔진이지만 배터리, 전기 모터, 그 다음에 인버터, 이런 다양한 전에 없던 장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냉각에 그만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와 보시면 이 SF90 스트라달레는 기존에 없던 선들의 교차를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차들도 보시면 그 선들이 이유 없는 선들이 없거든요. 어디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뻗어나가고 그게 겹치고 이런 건 다른 차들에도 있는데, 이 SF90 스트라달레는 전에 없던, 다른 차에서 볼 수 없었던 선의 교차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올라간 선이 있잖아요. 요게 여기서 시작된 선이 쓱 없어졌다가 얘랑 만나가지고 타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죠. 이런 것도 전에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뒷유리도 보통은 여기서 여기까지 뒷유리 이렇게 딱 만들었었는데 중간을 또 다른 선으로 막았어요. 뒷유리랑 이쪽 부분을 갈랐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색다른 선 처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리는 각도가 여기랑 딱 날아가는. 그쵸. 이런 선도 쭉 가다가 이 흡기구를 타고 앞으로 가서 이렇게 타고 앞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선들, 이런 처리들이 정말 색달라요. 그래서 그 과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60 모데나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V8 미드십 페라리 스포츠카의 디자인 공식을 요번에 조금 뒤엎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엔진룸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거 보닛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보닛을 열자마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엔진이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가 보여져요. 그림으로도. 그림이 아니죠. 눈으로도 보여져요. 자, 이 엔진은요 488이나 F8 트리뷰트에 들어갔던 엔진이랑 동일한 엔진인데 보어를 좀 더 키워서 배기량도 커졌고요. 출력도 780마력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7000rpm에서 81.6km가 나와요. 최대 출력은 780마력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 총 출력이 1000마력인데 얘가 780마력이니까 나머지 220마력은 앞에 말씀드렸던 모터 2개, 그리고 여기 변속기랑 엔진 사이에 있는 나머지 모터 하나, 이렇게 모터 3개가 합쳐져서 220이 되는 거죠. 리터당 몇 마력이에요? 리터당 몇 마력 말고, 그리고 SF90 스트라달레의 총 건조 중량이 1570kg이거든요. 근데 1570kg을 1000마력으로 나누면 마력당 무게비가 1.57kg입니다. 1.57kg이면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공차 중량으로 계산을 한다면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이게 아무리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차 중에 조금 잘 달린다고 하는 G70, 제네시스 G70이 1마력당 4.78kg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1점 몇이니까 정말 엄청난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SF90 스트라달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 왼쪽에 있는 게 완속 충전기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 주유구입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와 보시면 얘는 지금 아세토 피오라노 트림이기 때문에 이쪽 리어 스포일러가 전부 카본으로 바뀌어 있고요. 이만큼은 고정이고요. 이만큼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시속 250km에서 최고 390kg의 다운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얘만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디퓨저나 스플리터 이런 다른 요소들이 합쳐져서 그만큼의 다운포스를 내는 거겠죠. 이 리어 램프도 바뀌었어요. 원래 페라리는 이렇게 원형 두 개가 박혀 있었거든요. 마치 총알이 날아와서 뒤에 꽝 박힌 그런 모양의 리어 램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S90 스트라달레부터는 약간 직사각형의 모양을 한 이런 리어 램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리어 램프 미등, 그 다음에 여기가 깜빡이, 그 다음에 요거 반절이 후진등이에요. 당연히 전부 다 LED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프렌싱 홀스 뛰어오르는 발이 여기 요만큼의 차체 패널 위로 목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를 직접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죠. 진짜 디테일이다. 네. 자, 그리고 뒤로 보시면 이 배기 파이프가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다른 일반 차들은 한 여기쯤 달려 있어야 보통인데 얘는 여기쯤 달려 있어요. 이것도 S90 스트라달레뿐만 아니고 많은 슈퍼카들이 여기쯤 달려 있는 차들이 있어요. 왜 여기다 가냐면 엔진의 배기 라인이 가장 저항 없이 뒤로 빠지도록 하면 딱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리어 램프 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앞쪽에 그 주간주행 등이 세 줄 달려 있었잖아요. 뒤에 약간 디자인적인 일관성을 위해서 그런지 공기통로 두 개가 뚫려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역시나 본격적인 디퓨저가 달려 있는데 특징은 여기 세로 날개의 중간 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모르겠지만 분명 공기역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배기구 안쪽으로 보시면 그 가변 배기 시스템을 위한 플랩도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을 기어 들어가서 보면 공기가 차체 바닥면을 따라서 쭉 오다가 이 바깥쪽으로 흐르게끔 이렇게 바람길이 양쪽 끝으로 휘어져 있는 것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기 요리에 공을 들였는지를 요소마다 발견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변속기가 보여요. 이 엔진 다음에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가 있고 변속기에서 양쪽 바퀴로 힘이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변속기가 기존에는 페라리가 전부 7단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SF90 스트라달레부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물론 듀얼 클러치고요. 페라리의 설명에 따르면 크기와 무게는 줄이고 대응 토끼는 높이고 변속 반응 속도는 당긴 그런 변속기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 한번 타볼게요. 약간 온탕에 들어가시는 그런 느낌인데. 발가락부터 쓱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저 부럽죠? 저 S90 스트라달레에 앉아봤어요. 정말 차체 높이를 보면 되게 낮아요. 이게 기존 모델에 비해서 진짜 담배꽁초 바닥에 비벼서 충분히 끌 수 있을 정도로 의자가 낮거든요. 실내를 보시면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 계기반이죠. 이게 16인치 커브드 LCD가 들어갔습니다. 커브드 TV, 커브드 모니터는 봤어도 커브드 계기반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흔치 않잖아요. 근데 양산차 최초로 페라리가 이 S90 스트라달레를 통해서 커브드 LCD 16인치짜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곧 만나보게 될 포르쉐 타이칸은 16.8인치 커브드 LCD가 들어갔거든요.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얘가 조금 더 일찍 나왔으니까 양산차 중엔 최초라고 합니다. 스티어링 휠도 새로운 세대예요. 페라리가 운전대 하나 가지고 여러 차에 돌려 쓰고 이 마네투노 스위치의 메뉴만 조금 더 많은 그런 차이점을 보였었는데 요번에 이 차부터는 새로운 세대의 신세대 운전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 다 터치예요. 이 페라리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은 도로에 손은 운전대에 이런 철학이 있거든요. 아이즈 온 더 로드, 핸즈 온 더 스티어링 휠 이런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은 고스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요. 요번에 새로 추가된 게 뭐냐면 이게 기존에 있던 마네티노 스위치잖아요. 이쪽에 있는 건 이 마네티노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드라이브,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퀄리파이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드라이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모드로만 달릴 수 있는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뭐 시동의 껐다 켜짐, 그 다음에 배터리의 방전과 충전 이런 거를 서로 스스로 조절하면서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퍼포먼스는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되 정말 일반 도로에서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최고의 성능을 내는 거고요. 퀄리파이는 말 그대로 엔진 시동 절대 끄지 않고요. 충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을 내는 데만 몰빵한 모드가 바로 퀄리파이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런 데도 다이얼이 추가됐구나. 예전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 실내에서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80%를 이 운전대 하나로 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S90 스트라달레에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이 기어 부분이죠. 그 과거의 매뉴얼 기어 페라리를 보시면 기어가 들어가는 길이 금속이 깎인 채로 이렇게 길이 나여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었어요. 그걸 미래적으로 재해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후진, 얘는 오토, 얘는 매뉴얼, 얘는 런치 컨트롤, 그런 기능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예술이에요. 그리고 시트도 이런 데 다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페라리 시트가요, 이 쿠션이 정말 얇은데 막상 달려보면 생각보다는 편해요. 자, 이제 행사가 끝났거든요. 너무 짧은 시간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발음이 좀 중간에 꼬이고 했던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SF90 스트라달레 가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5억은 넘을 것 같고요. 10억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그 중간 정도의 가격표를 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그동안 나왔던 1000마력대 하이퍼카들을 보시면 에스턴 마틴 발키리,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AMG 1 뭐 이런 차들을 보시면 가격이 한 20억, 30억 해요. 그런 차들의 가격표를 봤을 때 페라리 S90 스트라달레 같은 성능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하이퍼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